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학교 29회 도상호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지난 5월에 있었던 찰스 왕의 대관식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는 말이죠, 지난 5월 8일 굉장한 이벤트가 있었죠. 찰스 왕, 이제 곧 왕이 되긴 합니다만, 찰스 왕과 왕비 카밀라 왕비죠. 두 사람이 백마가 끄는 황금마차를 타고 웨스트민스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관식을 하게 됐습니다. 대관식 내내 찰스 왕은 앉거나 서 있었는데 딱 한 번 이렇게 무릎을 꿇고 성공의 사제들에게서 축도를 받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축도를 받고 선조들에게 고백을 해야 진정한 왕의 권위인 황금색 옷을 입게 됩니다. 요 시간에 연주되는 곡이 있습니다. 바로 핸델의 사제 자독. 이 사제 자독의 곡이 끝나고 나면 뒤에 있는 의자에 가서 앉고 사제들이 씌워주는 왕관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왕으로서의 권위를 겉모습이지만 갖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제 자독이라는 곡을 작곡한 사람은 바로 누구일까요? 여기 보는 것처럼 핸델입니다. 핸델은 1685년에 태어났는데 같은 해에 바하라든가 스칼라티아 같은 위대한 음악가들이 태어났죠. 그래서 핸델의 작품에는 여러분들 모두 잘 아는 메시아라든가 수상음악이라든가 왕궁의 불꽃놀이,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들은 사제 자독,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핸델의 생전에 가장 인기가 있고 가장 연주가 많이 됐던, 그리고 핸델에게 가장 많은 돈을 벌게 해주었던 아시스 앤 갈라테아라는 작은 오페라가 있습니다. 이 핸델은 말이죠, 독일서 태어났는데, 하노버 근처에서 태어났는데, 이탈리아에 가서 잠깐 이태리의 음악계에서 활약을 하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왔다가 금방 영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사한 전략이 인적 네트워킹에 기반한 자신만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했으니까 고객이 되는 왕족과 귀족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서 헌정을 했겠죠. 여기 지도에 보면 하노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은 말이죠, 당시에 조지 1세가 통치하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델이 어느 정도 음악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니까 이 하노버 지역을 통치하던 조지 1세가 자신의 궁정 음악가 악장으로 있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했는데, 핸델이 대차게 노 하고서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되지요. 그만큼 핸델은 영국으로 가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많았는데, 그건 왜 그랬냐면 이 독일서는 자신의 이름을 떨칠 수가 없고 영국에 가서 자기는 큰 이름을 떨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할레, 바로 하노버 근처인 할레에서 출생한 핸델은 말이죠, 함부르크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고 말이죠. 조금 있다가 이제 20살이 갓 넘었을 때 이태리 지역에 가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하노버로 돌아왔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지 1세가 카펠마이스터 악장으로
선정을 했지만 노를 하고 이태리를 거쳐서 영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요건 지금 현재의 지도인데요. 핸델이 태어난 할레가 바로 여기 있고, 하노버 지역이 여기 있고, 아까 얘기한 함부르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핸델이 요 세 지역에서 활약을 한 것이죠. 여기가 이제 독일에서 활약했던 그 마켓 교회 내부인데요. 여기서 핸델은 오르간 연주자로 일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핸델이 살던 지역의 유럽 지역의 지도인데요. 여기 그 함부르크 독일 지역에서 함부르크에서 활동을 하던 핸델이 이태리에 갔다가 나중에 다시 하노버를 거쳐서 다시 영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에 전착을 한 핸델은 말이죠. 역시 인적 네트워크에 기반해서 영국의 유명한 인물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특히나 그 앤 여왕에게 접근을 해서 앤 여왕에게 헌정하는 곡을 작곡해서 당시에 200파운드라는 연봉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요. 또 당시에 유명한 월폴이라든가 총리를 지냈죠. 이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당시에 유력한 영국 정치가들하고 친하게 지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국의 앤 여왕에게 곡을 바치고 200파운드의 연봉을 받기로 했었고, 그 아키스 앤 갈라테이아라는 오페라를 작곡을 했습니다. 이 곡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그 곡이었는데 말이죠. 신화 속의 두 연인인 아키스와 갈라테이아의 얘기를 바탕으로 했는데 사실은 비극이죠. 이 두 연인을 질투한 외눈박이 거인 퀴클롭스죠. 퀴클롭스가 이 두 연인의 사랑을 방해했다. 그런데 그 두 연인은 애절하게 사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오페라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곡이 많은데 그 중에 한 곡이 바로 사랑은 그녀의 눈 속에서 음악을 연주하고라는 곡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곡입니다. 기회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자, 그 핸델이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정치가가 바로 월폴이죠. 월폴은 그 영국 정치에서 양당제를 확립한 인물로 유명하고 그 월폴이 살던 다우닝가 10번지는 그때부터 영국 총리의 공식적인 관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핸델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하노바에서 좋지 않게 헤어졌던 조지가 바로 영국의 왕이 돼서 오는 거죠. 자기가 뿌리치고 왔던 그 하노버의 손재우가 영국의 왕이 돼서 왔으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200파운드씩 주기로 했던 영국 여왕 앤이 갑자기 죽자 이 조지 1세가 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지 1세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결국 조지 1세와 화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음악이 바로 수상음악입니다. 이 수상음악은 조지 1세를 배에 태우고 그 뒤를 바지선에 탄 악자들이 연주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면에서 유명한 곡인데 조지 왕이 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3번이나 연주를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큰 곡을 3번이나 연주했으니 이 악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이 곡을 계기로 해서 조지 1세와 화해를 이루었다고 하니 참 핸델의 역량도 대단합니다. 자, 핸델은 또 투자도 굉장히 잘했는데요. 정치가들과 그 친하게 지낸 덕분에 당시에 유명한 남해 회사의 주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정치권이 연결된 그 주가 조작 사건인데요. 이 남해 회사의 주식을 2년 전에 사서 주식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 그 주식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했는데 바로 그 어깨에서 팔아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이 주식을 살 수 있었던 돈은 아까 아키스 앤 갈라테이아라는 오페라에서 번 돈으로 충당을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을 해서 번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을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설립한 회사가 로얄 아카데미 오브 뮤직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 자신의 음악을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공연을 했던 건물이 바로 영국 런던에 있던 킹즈 시애터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자신의 음악을 마음껏 펼쳤던 공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델의 전반기 비즈니스 전략과 런던에서의 정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후반기 비즈니스 전략은 기회가 생기면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